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5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시민들과 약속했던 2년에는 도달하지 못해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 통합 기획 절차가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진통 끝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비전에서는 후반기 의장단을 만나는 연속 보도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기한 부의장을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정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윤희숙 의장과 함께 존중과 배려, 협치를 통해 여야 화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의회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의장 부재 시 의회의 운영을 맡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의사 일정과 의안 심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회 내부의 협력을 촉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 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와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보람찼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주차장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 청년 및 아동 지원 정책 강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14개 단지 26,000세대로 구성된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 그리고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목동, 신정동, 신월동 주변 인프라의 낙후와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지역의 신속한 재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고 필요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면허 누적 반납률은 1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연평균 19,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권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92만 2천여 명을 감안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이며 누적 반납자는 9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천에서도 유치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가 한창인데요. 설명이 한창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앞두고 열리는 부천 지역 설명회. 학부모들의 관심이 단연 높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경기도 내 지자체는 12곳. 추가 지정할 과학고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전환과 신설 가운데 선택입니다. 부천은 기존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천고를 이미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 공모에 선정되며 시설 개선 사업비 23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부천시와 교육지원청, 정치권도 한뜻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고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그런 도시 문화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시민들과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천의 문화적 장점을 살려 과학고에 접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과학고가 또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있는 것 같고 그 이변에 인문학적 기반을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고 이런 어떤 충분한 어떤 조건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과학고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고 신설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겁니다.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입시 경쟁으로 안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과학고 신규 지정은 지난 2005년 경기 북과학고가 개교한 이후 20년 만으로 부천이 지정된다면 오는 2027년 개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에도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를 비롯해 인천 10도, 의정부 8도 등 지난주에 비해 10도 이상 떨어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도 20도 내외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주말과 휴일 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로 다소 오르다가 다음 주 내내 23도에서 4도로 서늘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2025 에이펙 국제회의 일부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2일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에이펙 준비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인천과 제주, 경주, 부산에서 개최될 회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인천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5개의 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총 5차에 걸쳐 열리는 고위관리회의는 에이펙 산하 회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정상회의와 합동강요회의에 보고하는 등 정상회의에서 다룰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회의입니다. 이 중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간 각국 대표단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기간에 함께 열리는 분야별 장관회의 11개 중 5개 장관회의도 인천에서 열립니다. 5개 중 정보통신 장관회의와 여성경제회의, 식량안보 장관회의 등 3개 장관회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또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둔 10월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열린 2023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5 에이펙 국제회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전담반을 구성해 숙박과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천국제공항이 한때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새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탑승게이트 인근과 8시 20분 공항 외곽 경비소초에 2차례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오전 6시 14분부터 14분 동안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오물풍선 잔해물을 모두 처리하고 정상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지역은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인데요. 무허가조업과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주요 수산시장을 대상으로는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인데요.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등 엄중 조치함은 물론 어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통해 무허가조업 등 55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빈집 사업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726호인데요. 이 중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2,400호를 제외한 나머지 빈집은 도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정비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비슷한 상황이었던 세종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멸실 이후 3년간 50%씩 재산세를 감면하고 공용 활용 동의 때 5년간 면제받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가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인 1,387명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 가운데 8급 간호직은 11명, 9급은 1,376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879명, 기술직군이 508명인데요. 성별로는 남성이 616명으로 44.4%, 여성이 771명으로 55.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3.2%로 가장 많았고 30대 36.6%, 40대 8.2%, 50대 1.9%, 10대는 2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일반 행정 9급으로 들어온 2006년생 여성이며 최고령은 일반 행정 9급인 1969년생 남성입니다. 한편 7급 행정직 등 253명을 공개 채용하는 제3회 임용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치러집니다. 경기도 체육 전문 선수의 평균 월소득이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체육인 기회소득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구 내에서 실시합니다. 신청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인데요. 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말까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중고등학교 교과교사 5,504명을 신규 선발합니다. 내년도 중등교사 채용이 늘어난 데는 지난해 중도퇴직교원이 대거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경기도가 올해보다 15.9% 늘어난 1,674명을 선발하며 인천은 329명을 뽑습니다. 서울은 올해보다 16.4% 많은 808명을 선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